안녕하세요,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오피스에서 화요일이고 오피스에서 일할 때는 좀 목소리가 낮아야 돼요. 한국말로 하니까. 그래도 잘 들리기를 바라며, 저번에는 제가 이민자 이게 전반적으로 선생님, 학생, 교수로 있으면서 셀프 아드보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. 이게 단순히 제가 한국 대상도 하고 뭐 영어로 서브타이틀을 넣었지만 한국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좀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교수를 있을 때 교수를 바탕으로 이민자 어떻게 셀프 아드보케시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,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제 경험을 좀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셀프 아드보케시를 할까 하는 것을 조금 나눠 좀 그 방법론을 좀 한번 좀 요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좀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중요해요. 미국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세컨 랭귀지죠. 영어가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좀 한국 커뮤니케이션 스타일하고 미국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른 게, 한국은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호소해서 알아주는데, 대부분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말을 할 때는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다 좀 자기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난 힘든데 누가 알아주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전혀 안 알아주거든요.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왜 어렵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,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권이니까 우리는 문화를 좀 공통으로 알고 그거를 말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알아주겠지만, 영어권에서는 말을 안 하면은 못 알아주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꼭 말을 해야 되는데 좀 그냥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참자, 나는 아니면 되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, 그 상황이 왜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이게 불평이고 좀 불공정한 상황에서 참는 것보다도, 누가 내가 참으면 안 알아주겠지 전혀 안 알아주니까 그것은 좀 명확하게 좀 전달하는 연습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참으면 안 알아주거든요.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찾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인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좀 차분하게 좀 전달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. 어렵죠. 그리고 어렵고 이게 또 멘토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해도 되는 내용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, 말로 이게 힘들면은 조금 이메일이라도 써서 좀 이게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이며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전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참지 마세요. 그렇다고 뭐 너무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고, 자기가 그 상황에서 명확하게 왜 힘들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두 번째로는 완벽한 영어보다도 명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,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좀 연구를 많이를 하고 있는데,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참지 뭐 말 안 하지, 이거는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참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자기가 전달하는 거를 조금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안 되면 좀 종이에서 좀 적어 보면서도 연습할 필요가 있고, 영어가 안 된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명확성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제가 한국 부모님들 상대로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내가 이민자니까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참자, 뭐 그냥 되겠지, 참으면 되겠지,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 문화권이 다른 게, 한국은 안 해도 좀 알아주고 좀 챙겨주고 이런 건데,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말을 하고 얘기를 안 하면은 또 못
알아요.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저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참자. 힘들어도 내가 참고 하는데 그래도 영어가 짧더라도 조금 명확성을 띠고 자기 의사 표시를 어디에 있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한 번 더 스탑하고 이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뭐 교사, 학생들, 그 다음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좀 다 적용을 해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저는 많이 좀 경험도 하고 좀 관찰도 한 건데 모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인 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.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그냥 못 본 척 하자. 그냥 나는 빠진다. 이런 사람들이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좀 반성을 해보는 것 같긴 한데 깊게 막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돌아가자 하는데 그래도 저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는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서 그냥 조용히 있자, 내가 참자, 내가 다르다, 내가 뭐 이민자니까 뭐 이런 태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불공평을 받는데 어떻게 하지? 그냥 눈 감자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상황을 저도 많이 겪었고 다른 사람이 겪을 것도 봤는데 그 사람이 좋고 의도가 좋으면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만약 내가 겪는 거를 내 학생들이 경험하면 어떡하지? 내가 겪은 거를 내 동료가 겪으면 어떡하? 그냥 나는 모른 척 할까?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. 스페셜리 이민자, 이미그랜이나 뭐 컬러 오브 더 패컬티나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. 예전에 유니버시티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그런 거 겪을 때마다 뒤로 조언을 많이 해줬고 부모님한테도 조언을 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겪을 때마다 내 학생들이 그런 것을 똑같이 겪었으면 어떨까? 아니면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동료가 겪으면 어땠을까? 그래서 자기가 속한 일에서 어느 정도 다 나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황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도 좀 도움을 주고 뭐 앞으로는 도움을 안 줘도 뒤로서 어떻게 해라라는 레코멘데이션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많은 이민자 교사들도 그렇고 패컬티도 그렇고 좀 많이 한번 you have to think about it. 그냥 내 학생이 이걸 겪으면 어떨까? 내가 겪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끔찍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목소리도 내고 목소리 직접적으로 내지 않으면 논문으로도 많이 쓰고 하는데 내 학생이 이걸 겪으면 어떨까? 끔찍한 것 같아요. 세컨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걸 누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의 거기서 자라고 그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저라는 사람이거든요. 뭐 한국 문화가 뭐 하나로 다 이렇게 딱 디파인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받았고 또 한국에서 초, 중, 고, 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모든 사고방식 내가 사람들을 타는 관계 물론 바뀌었겠죠. 미국 와서 바꿨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는 이민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내가 한국에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구나. 그런 거 같아요. 미국 교육에서 배워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한국 교육에서 배워서 감사하는 부분이 진짜 상당히 많아요.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제가 미국에 초창기에 미국에서 제가 미국 온 게 한 22에 미국에 왔거든요. 그때 제 목표는 영어를 해야겠다였어요. 영어를 해야겠다였고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기 때문에 한 3, 4년 전 미국 초창기에 한 4년 정도는 저는 한국 친구들도 안 만났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이랑
놀러 나간 적도 없고 뭐 데이트 할 때도 한국 남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. 한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는 늘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4년이 넘어가도 지금까지 제가 교사를 하고 학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지금 다시 교직으로 와서 그 바탕이 뭐 영어를 잘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바탕이 한국 사람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되게 보수적인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어른에 대한 예의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. 그래서 모든 그 이민자 교육자분들이 자신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적으로 인식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막 나는 뭐 미국이니까 미국 스타일대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해결 솔빙 더 프라블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 coming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할 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좀 어긋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한국 문화를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친구 관계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릴레이션십이 있을 때도 전혀 그 문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저도 논문을 많이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우리는 이렇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서 where you come from 그 다음에 어디서 자랐는지 그 다음에 무슨 문화의 뿌리가 있는지를 좀 스스로 좀 존중하고 그럴 때 좀 기본이 서는 것 같아요. 기본이 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5번째 좋은 롤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는 교직에도 있었고 또 교수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같은 경우는 한 2-3명 정도는 있거든요.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박사과정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교수라고 롤모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 롤모델을 define하고 determine 할 때는 자기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가치관과 비슷하고 내가 어느 거를 반류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나 멘토가 하는 거죠. 뭐 어마어마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교수이니까 뭐 석세스풀하게 뭐 유명한 교수라고 제 롤모델이나 멘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내가 사회에서 교육자로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가치관 그게 맞는 교수자나 선배나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되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진심으로 물어보면 항상 진심한 조언을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. 이게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교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학생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아무 교수한테나 가서 뭐 이렇다 도와달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같지가 않고 또 현장에 있을 때도 아무 보스한테나 가서 이건 이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저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거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추구하는 거다 정말 다른 사람을 챙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좀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그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또 좋아하는 목사님도 한 분 계셔서 그분들은 뭐 직업을 떠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가야 좀 현명하게 갈 수 있을까 할 때 좀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롤모델이나 멘토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참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좋은 롤모델을 찾는 그 과정은 아무 사람이나 너는 내 멘토가 된다 이런 거 떠나서 제 가치관이 설 때 내 가치관이 서고 내가 교육자로서 뭐 하나의 휴먼 인디비주얼로서 뭐 교수로서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 맞을 때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이거든요.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특수체육을 하고 뭐 특수교육을 하고 있잖아요. 그게 바탕이 뭐 부모님들도 한테 얘기하겠지만
특수교육을 하고 특수체육을 한다는 자체가 단순히 뭐 돈을 벌고 뭐 교육자를 떠서 어느 정도 가슴에 하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다고 뭐 막 에브리데이 말렌티어 하고 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다 이거 노노노노. 하지만 가슴 안에 모든 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좀 뿌듯한 거를 갖고 그거를 어느 정도 사명의식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좀 삶의 태도로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. 또 뭐 논문을 써도 그렇고 논문 막 맨날 쓰는데 이게 좀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까? 그 다음에 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까? 이런 걸로 논문을 쓰는 거지. 단순히 나는 성공해야 된다, 나는 뭐 유명한 학자가 돼야 된다,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 보거든요. 뭐 교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페이첵만 가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갈까? 이렇게 하는 건데, 아보케시 할 때도 이민자로서 어느 정도 뭐 소리를 낼 수 있고 아는 분들이라면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유니버시티에 있을 한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유학 온 학생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뭐 밥을 사주고 이런 적은 뭐 몇 번 있긴 하겠지만 걔네들한테 조금 바르게 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아메리칸 컬처가 100%다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논문을 쓸 때도 부모님들을 많이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포지션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뭐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점 더 공부를 하고 점점 더 조금 더 알면 알수록 경험을 하면 알수록 누군가가 언어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 때문에 뭐 그런 게 어려워하면은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저 같은 경우 룰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한국말로 이렇게 싸가지 없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이렇게 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죠.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애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정말 진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은 그의 방향성을 좀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밤에 전화 와도 컨설테이션 하는 거고.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 그러면 제가 이거 논문에서 따온 것도 몇 개 있지만 이게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민자, 저 같은 경우는 학생으로 시작을 했고 또 교사, 그 다음에 교수로 있으면서 또 학자 있으면서 이 셀프 어드보케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첫 번째는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. 감정적일 필요가 없고요.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감정을 해서 막 울면서. 근데 미국에서는 no 감정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.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한 영어보다 명확성이 중요해서 영어 못한다고 그렇게 너무 쫄지 마시고, 또 미국에서 오래 됐는데 영어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. 그래서 영어 배워야 돼요. 영어 배우고 또 해야 되지만 또 완벽한 영어보다는 전달할 때 명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그냥 빠지자 이런 태도를 떠나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내가 해줄 게 뭔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문화적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한국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뿌리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좋은 롤모델을 찾아라. 뭐 공부 많이 한 사람, 뭐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좋은 롤모델을 찾아서 삶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조금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얘기해서 오늘 토픽이 저한테는 상당히 무거운 토픽이에요. 그리고 이민자로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핫 토픽이고 지금으로서 어렵지만 한 번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을
드렸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너무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분명히 열심히 한 건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건 다 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 결과가 나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민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거는 다 알거든요. 뭐 사업이 망했든 뭐 시험에 통과를 못했든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않고 좀 떳떳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러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